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보다는 나은 하루가 되겠죠. 미국 증시도 그래도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우리 증시 새로운 악재가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꼬였던 수급 그리고 집 나갔던 이 자금들이 제발 좀 돌아왔으면 싶은데 두산 로보틱스 청약에 많은 자금이 쏠렸는데 오늘 아침에 청약 들어가신 분들은 환급금 들어오셨을 겁니다. 환불금 아마 이 자금을 어떻게 쓸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고요. 과연 오늘장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기대하면서 함께 보시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 증시에서 일정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정치권 내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시는 게 그래도 시장을 파악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 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획재정부에 오늘 일정이 하나 있네요.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갈지 이런 부분들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가 좀 있을 예정인데요. 일정이 언제쯤에 잡힐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김인하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였지만 마지막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국내 증시는 어떠한 흐름을 이어받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구간 약보합권 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0.11%가량 하락하면서 2,49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낙폭을 조금씩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현재는 0.05%까지 낙폭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빨간불로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종가 대비 0.58% 상승하면서 84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오늘 개인 그리고 외국인들이 함께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158억 원, 외국인 투자자들이 276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43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코스피보다도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몰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함께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과 외국인 모두 8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20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 모두 그렇게 폭이 크지는 않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안에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기계 섹터가 현재 0.84%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기계 쪽에서 1%대 강세 탄력 받아나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강 금속 섹터도 0.42%로 상승 탄력을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0.57%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수창고 섹터도 0.12%로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신업 섹터가 1%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통신업 섹터 1.27% 하락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 섹터에서도 0.56%의 하락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융업 섹터도 0.57% 하락하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어제는 강세를 기록을 했었던 섬유의복 섹터에서도 오늘은 0.41%의 하락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거래소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단 3가지 종목밖에 없는데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은 1.3% 오른 54만 6천 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동반 탄력 받아가면서 1.9%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현재는 37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0.29%로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0.29% 오른 13만 9,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은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삼성전자가 0.29% 소폭 밀려나면서 69,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간신히 69,000원 선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85% 하락한 11만 6천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2차전지 셋업체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11% 하락하고 있고요. LG화학이 0.59%, 삼성 SDI가 0.77%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또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 어제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불을 켜냈는데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67%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는 0.85% 하락하면서 일제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0.24% 조정받으면서 현재 20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도 오늘은 1% 넘게 밀려나면서 1.83% 하락한 24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 에코프로 그룹주들 쪽으로 저가 매수세,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에코프로 BM이 1.91% 상승한 26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3%대 탄력을 받아나갑니다. 3.07% 상승한 90만 7천원 기록하면서 어제 이탈했던 90만 원 선 다시 복귀해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NF 쪽으로도 매수세 일부 들어오면서 0.34% 오른 17만 6,100원에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DX도 오늘 2.4% 오른 5만 1,200원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쪽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코스닥에서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16%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0.61% 오름세 연출해주면서 65,6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잔과 HLB는 아쉬운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알테오잔이 어제 급등세 연출해주면서 두 자릿수대 급등세 연출을 했지만 오늘은 쉬어가기 장세 흐름 가져가면서 4.32% 하락한 77,500원을 나타내고 있고요. HLB도 0.34% 하락하고 있습니다. 엔터주들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엔터주들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0.44% 오르고 있고요. 또 SM의 경우에도 1.82% 상승불 켜내면서 13만 4,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HPSP는 1.9% 하락하고 있고요. 의료 피부 미용기기 관련해서 클래시스는 1.55% 상승한 36,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어제 아침보다는 낫네요. 그리고 깊게 빠졌던 만큼 코스닥 쪽에서의 빨간불 상당히 좀 반갑습니다. 결국 8거래일 만입니다. 8일 만에 상승불을 보게 되는 상황인데요. 종목별로 보자면은 오늘은 미증시에서 좀 답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아침자에 테슬라에서 인수를 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한 예전의 트위터 X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테슬라에서 개발하는 로봇의 업그레이드 버전 아마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테슬라에서 개발하는 이 로봇 이름이 옵티머스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손을 흔드는 정도, 작년 9월에 공개를 했을 때는 그 정도였다면은 그때 대비로 지금 눈에 띄게 발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요가 자세를 취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해졌는데 로봇주들 오늘 움직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삼성 쪽에서 뭐 웨어러블 로봇 곧 출시한다. 이 뉴스는 처음은 아니고요. 뭐 연내한다, 내년 초에 한다. 계속해서 회자되면서 로봇주들의 매기를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산 로보틱스 청약 들어갔던 자금이 환불이 되면서 이 금액이 과연 그대로 계좌 안에 있을 것인가, 유입이 될 것인가도 관심이 많았었죠. 오늘 로봇주들 활발한 움직임 그 배경에 여러 가지 뉴스들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아마존이 AI 업체, 생성형 AI 업체에 대규모 투자한다라는 내용 나왔는데요. 이 솔트웨어가 또 아마존 관련된 파트너
신화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 생성형 AI 쪽의 움직임도 함께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 쪽으로는 몇몇 화장품주 여전히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동안에 루닛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 AI 이제는 확실히 좀 꺾였나 보다 실망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오늘은 루닛 뷰노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 AI 쪽에서의 반등 움직임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는데 반갑지는 않지만은 정치 테마 결국에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 세상 사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겠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 쪽으로는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테마주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특징주 어떤 쪽부터 봐야 될지 김민아 캐스터 어떤 쪽 볼까요? 네, 오늘 AI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관련 종목들이 1% 넘는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오름세 연출을 하고 있고요. 마음 AI 그리고 셀바스 AI 등 이런 AI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마존 측에서 챗 GPT의 라이벌인 엔트로픽에 5조 원 가량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혀왔기 때문인데요. 로이터 및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아마존은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엔트로픽에 초기 투자금으로 1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봤을 때 약 1조 6,700억 원을 투입을 하고 향후 일정 조건에 맞춰서 최대 40억 달러까지 투자금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존은 이제 엔트로픽 지분을 소수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아마존까지도 챗 GPT 개발에 나서고 챗 GPT를 비롯해서 AI 쪽으로 대기업들의 관심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이러한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AI 재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어떻게 또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 지금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운다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고 일시적으로 AI 오늘 테마가 좀 있어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역시 시장이 아직 불투명성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되 너무 길게 가지고 가지는 말자. 짧게 그냥 좀 이익 실현하고 좀 나오자. 아직까지는 계속 그런 입장이고요. 조금 일단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이익 실현, 저가 매수 좀 반복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아니면은 추석 전까지는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좀 관망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은 트레이딩 정도로만 활용하자. 생성형 AI 관련해서도 이렇게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봇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봇이 어제 아침에도 좀 들썩이다가 장중에 윗꼬리를 달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서 오늘도 재현이 되면 안 될 텐데요. 일단은 현재는 괜찮은데 장 초반에 고가를 뚫어내지는 못하는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 경우가 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3.5% 오름세고요. 이 로보스타나 T로보틱스, 휴림로봇 이쪽으로도 플러스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속기 쪽이 오늘 유난히 그중에서도 탄력이 좋습니다. SPG가 한 5%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SBB테크 보겠습니다. 이쪽도 한 4%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DIC 이 종목도 한 2%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로봇주 내에서는 감속기 쪽 조금 더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로메카는 한 1% 정도 오르면서 4만 원 선 근방까지 왔고요. 로봇주들 반응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제도 들썩이다 말았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10월 5일이니까 저는 그 전까지 일정 매매는 여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보시면은요. 네. 윗꼬리가 좀 달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가 매수가 좀 어제 15만 5천 원 정도에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던데 저는 일정 매매로 좀 한번 접근해 보는 게 괜찮지 않느냐. 10월 4일이나 10월 5일 정도, 당일 정도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상으로 좀 감안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셔야 되겠는데요. 이 10월 5일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다고 하면 사실 거래일수로는 오늘 포함해서 대응할 날들이 한 3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 추석이죠. 추석 연휴로 쉬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역시나 좀 트레이딩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 봐야 될 종목군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요.
지금 제약바이오 몇몇도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대표적으로 신신제약, 마이크로니들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지난 21일에 이 마이크로니들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이 세계 최초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개발을 가속화하겠다. 그리고 특허를 취득함에 따라서 진입 장벽을 만들겠다. 회사 측에서는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로니들이라는 핫한 키워드를 비만 치료제로 연결을 시키네요. 회사 측에서 비만 치료제로 이 기술을 좀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정적 VI가 발동됐고요. 오늘장 18%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조화제약도 현재 탄력이 좋습니다. 10% 정도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카나리아 바이오도 약 6% 정도 상승세 보여주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개별 뉴스를 아는 종목군들 강세 흐름 띄고 있고요. 앞서서 의료 AI 쪽 말씀을 드렸는데 지루한 하락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인가? 루닛 보겠습니다. 루닛이 60일 이동평균선 지지력이 나옵니다. 오늘장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약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며 19만 원 선 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뷰노 같은 경우도 오늘장 8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역시나 동일하게 60일 이평선 부근입니다. 현재 약 2.5%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딥노이드도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의료 AI 그동안 많이 밀렸으니까 이쪽도 좀 봐주시죠. 네, 일단 뭐 신신제약 지금 뭐 결국엔 패치형 비만 치료제인데 붙이는 거. 뭐 지금 경구용도 안 나왔는데 먹는 것도 안 나왔는데 이쪽으로 개발을 한다. 좀 일단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주가는 그런 회사의 비전을 보고 뭐 일단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뭐 일단 뭐 상승하는 건데 뭐 저는 역시 뭐 이쪽 뭐 결국에는 비전 이런 거는 좋지만 아직 현실성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짧게 뭐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의료 AI 루닛하고 뷰노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역시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뷰노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 엄청 뭐 많이 올랐다가 지금 7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4만 원인데 역시 뭐 기술적 반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다시 추세를 회복을 하려면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지금 이 구간에서는 뭐 크게 또 하락할 위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결국에는 조금 이쪽의 시장성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모아가기 좀 괜찮은 가격대가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기술적인 반등이지만 모아가는 전략도 가능하다. 의견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두근반 세근반 하시면서 시가를 기다리셨을 텐데 보면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딱 좋다 나쁘다 표현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동아기업이 1% 정도 오르고요. 포스코 퓨처엠 1.6% 상승권입니다. 뭐 솔루스 첨단 소재나 SK I 테크놀로지 최근 들어서는 동박이나 분리막 쪽 그동안에 주목하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조금 더 나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는 1.3% 밀리고 있고요. 롯데머티리얼즈,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이쪽도 대체적으로는 약세 흐름 띄면서 다소 희비 엇갈리는데 1% 안팎의 상승과 하락이어서 2차 전지 바닥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2차 전지는 뭐 바닥이라기보다는 저는 많이 빠지면 그냥 잠시 좀 반등하고 그냥 계속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계단식으로 흘러내린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그렇죠. 그런데 뭐 어느 한순간에는 또 갑자기 또 급등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너무 큰 기대를 가지는 것보다는 결국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접근하실 분들은 접근하고 이거 지금 뭐 장기 투자 전략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계속 고점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뭐 짧게 대응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2차 전지 쪽에서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은 많이 올라오면은 역시 매도 전략 저는 계속 그런 관점입니다. 일단 2차 전지 쪽은. 네. 다음으로 볼만한 종목군. 오늘 저희 K라면 3분기 실적도 좋다 이렇게 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삼양식품이 탄력 좋습니다. 4%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 정도 저력 그리고 조금 더 거래 붙으면서 에너지가 붙으면 박스권도 좀 뚫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지금 20만 원권 재돌파 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력 좋고요. 다음 농심 넘어가겠습니다. 농심도 상승세 타고 또 고점을 높입니다. 현재는 2%
2%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20일 이동평균선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조금은 다른 흐름이죠. 지금 라면주들 말씀해 주셨던 종목 위주로 중심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여전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적 기반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긍정적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 더 좋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항상 수출이 잘 되는 기업들은 주가가 우상향했다는 사실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삼양식품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농심보다는. 아무래도 저는 영업이익률이 좀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라면 주식들 실적이 크게 분기마다 흔들리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홀딩 전략 아니면 저가 매수 전략 매수 전략은 계속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트레이딩이 아니고 중장기 전략이신 거죠? 그렇죠. 수출이 꺾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실적이 꺾이지 않는 이상,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오늘 이쪽 중국 소비 쪽의 종목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오늘 장 초반에 코스닥이 한 0.6% 올라서 반가운 마음으로 봤는데 지금 에너지가 좋지가 않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저점을 낮추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상황이면은 상승폭 반납하고 하락 전환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0.18% 오르는데 그치고 있어서 종목군들도 빠르게 힘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서 화장품 쪽도 일제히 강세는 아니고 몇몇 종목이 좀 두각을 나타냅니다. AVCNC가 현재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VT가 2.5% 오르면서 이 종목은 2만 원 선을 뚫어냈습니다. 오늘 2만 900원까지 가면서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화장품주 쪽에서는 리더스 코스메틱 1%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제였죠. 크게 좀 급락이 나왔고 또 자회사 쪽에서의 악재가 나타나면서 하락세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폴마나 LG 생활건강 이쪽으로는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 오늘은 희비가 좀 엇갈리네요. 희비가 엇갈리더라도 중소형 화장품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고 네. 많이 살 것이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고 여전히 화장품 주식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형사보다는 VT라든가 이쪽 코스메카 코리아 지금 AVCNC 이런 쪽에 계속 관심은 저는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반도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영 묵묵부답입니다. 요즘에 2차 전지가 워낙에 좀 힘들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 좀 역할을 해줬으면 많이들 바라실 텐데 반도체의 움직임이 영 무겁거든요.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밀리고요. 소재, 부품, 소부장 쪽으로도 크게 주목할 만한 종목군들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인데 이쪽은 언제까지 이렇게 좀 침묵하고 있을까요? 이런 시기에 또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계속 관망하면 되는 건가요? 계속 관망해야죠.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오르려고 하면은 결국엔 반도체, IT 계열이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최근에 시가총액이 많이 불어나. 그쪽에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2차 전지는 상승이 나오더라도 단기 상승으로 저는 일단 좀 보고 있고 결국엔 반도체 쪽에서 계속 힘을 좀 받아오면서 시장을 위로 상승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는 강하게 출발했지만은 7만 원 넘어가니까 또 차익 매물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 삼성전자 7만 원 가격대는 조금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들어가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 반도체 쪽은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안 좋으니까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빠져야지 한번 또 강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힘든 시장입니다. 거래량 거래대가 전부 다 말라 있어가지고 연휴도 앞두고 있고 일단은 관망하는 게 좀 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회의가 있다. 앞서 일정 하나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시장이 좀 부진한 가운데서도 건설 기계, 중장비 쪽이라든지 이 재건 관련된 종목은 괜찮습니다. 유신이 빠르게 지금 탄력 붙고 있습니다. 유신이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 이 종목도 3%가량의 상승권 흐름입니다. 현대건설기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일단은 플러스권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장 대비로는 나은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이 일정을 계기로 해서 또 뉴스 나올 때 반응이 나타나면서 좀 이런 안 좋은 장 대안이 돼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되더라도 좀 짧다. 짧다. 예, 뭐 결국에는 뭐 시장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가지고 너무 큰 기대감 갖지 마시고 일단은 뭐 수익 챙길 수 있으면 저는 항상 지금은 챙기자 그런 관점입니다. 일단은. 네. 오늘, 내일, 이제 추석 전에 2거래일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시장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도 외국인들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공격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매수 규모가 지금 점점 줄어들어가지고요. 이 정도면 매도 전환 임박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개장한 지 약 30분여 지나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은 5천 계약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방어 위주로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추석 전에 지금이라도 좀 현금을 마련해 두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현금 마련할 수 있으면 빨리 마련하자. 지금 그런 주의고요. 뭐 설사 자기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가더라도 미련 별로 갖지 말자.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월 17일 날 기록한 코스피 저점이 장중에 2,482예요. 네. 오늘 뭐 그냥 가볍게 그냥 하락으로 네. 뚫고 내려가는 모습. 네. 별다른 저항도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역시 뭐 지금 현재 여기서 지지에 대한 기대감 별로 가지지 말고요. 일단은 뭐 바닥이 어디인지를 지금 예측하지 마시고 일단 추세를 보세요. 추세를 보시고 일단 안 좋으니까 일단은 좀 관망하는 자세. 오늘 환율도 지금 한 3원 정도 오르고 있는데 어제 밑꼬리가 좀 달렸어요. 차트 보시면은 밑꼬리가 달리면서 양봉 5일선 위로 올려놓고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환율도 뭐 시장 안 좋으면 뭐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계속 주의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다음 질문을 미리 읽어주신 것 같아요. 다음 지지라인은 얼마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뭐 지지라인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꺾였다. 추세를 보세요. 꺾였다라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고 여기에 착안해서 우리가 또 투자 판단을 해야 된다 의견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게 됩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최현재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